잡스랑 연애. 저희가 지난주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날벼락처럼 벌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 주 방송을 쉬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돼요, 사실. 저희는 예능 방송이다 보니까 웃고 떠드는 게 과연 모두에게 편하게 들릴까,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우리 방송 들으면서 조금 잠시나마 잊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애도의 마음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해서 전혀 애도하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잡스러운 연애도 자 여러분들께 좀 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사연이 와. 있었습니다. 가방 사연. 저희가 이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주 전 네. 사연이 이주 됐는데 전이죠. 실제 사연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 왜 못 봤죠? 제가 단체방에 공유도 했는데 네. 실제 본인 등판이라고 하면서 아, 제가 네네네. 캡처를 해가지고 단체방에 올렸는데 아주 쌩까시네요. 그럼 어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짧게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내 돈 내산은 아니다. 어. 그 가방이 여자친구가 산 가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작가가 주장했죠. 저거 여자가 산 것일 것이다. 네. 어. 근데 제 주장에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아니래잖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틀렸고. 네. 그리고 이제 오창석 작가님이 네. SNS를 알려달라. 내가 어떻게든 추적을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이나 여친이 두 분 다 SNS를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를 꼭 또 전해주겠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달을 이후에는- 해주셨습니다. 아 후기를 네. 후기가 왔어요. 후기가 아, 왔습니다. 나 후기 싫어. 후기는 잠시 후 잡설에서 공개합니다. 잡설에서? 잡설에서? 후기도 엄청 구구절절해요.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는 이분이 작가를 하셔야 된다. 소구력 있는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오프닝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아 우리 그 팟빵 게시판에도 네. 역대급의 댓글, 어. 유튜브에도 역대급의 댓글, 네.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네. 이런 뭐,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봐. 그러니까 조회수도 폭발했고요. 그래서 와. 많은 분들이 정말 특히나 남자들이 걸기했습니다. 예. 나도 이런 경험했다. 나도 그랬다. 막 그래서 사연자분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한테 여자분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오. DM이나 이런 거를. 네네.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 상태였을 것 같다. 여자분은 오랜 연애, 지지부진한 오랜 연애에 좀 뭔가 자극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주신 여성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글이 벌써 아니 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한 남자의 가방을 받는 건 아니죠. 아니 고백한 남자 그걸 받았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돼.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아니 혹시 지난 방송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개요를 살짝만 설명드리자면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 생활을 해서 연차가 좀 되고 그 사수가 2명 있는데 여자 하나, 유부녀 여자 하나, 그리고 싱글 남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본인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 친한데 10주년 근속 10주년 기념으로 가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미영품. 명품 가방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미혼 사수가 한 번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찝찝한 거지. 이 가방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것일까? 아무리 직장에서 친하다고 해도 300만 원짜리를 둘이 돈 모아서 사주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게다가 유부녀 사수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 후배의 근속 1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쓰는 것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걸 걱정하는 내가 이상한 것이냐라고 사연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였고요. 사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다 말해 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사연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 왜 구구절절 붙습니까 뭐가? 나는 근데 되게 잘 기억하고 있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한 말 중에 뭐 한마디라도 빠지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왜냐면 못 들으신 분들이 요 사태 파악을 하고 사태 파악을. 그 잡설을 들으셔야 이해가 높으실 맞습니다. 테니까 요거 네.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근두근하다. 나 두근두근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별 통보를 받기 직전인 느낌이 막 들어. 사연자분 댓글만 좋아요가 50개
개가 눌러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연자분- 댓글까지 가서 이제 다 일일이 또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 대댓글이 너무 재밌었는데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24개월 할부일 겁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두 분이 대화로 잘 푸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거 관련해서 그 오창석 작가가 그 한 잡지사 노블레스맨 11호에 기고한 글이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찌질한 연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 그 본인이 했던 찌질한 연애 이야기를 쭉 남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찌질했던 거죠. 비교 나 스스로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경제 능력이 딸리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나 혼자 마음이 위축이 돼서 괜히 툭툭거리고 싸우고 환승하려고 그러냐고 막 다 네. 쏘아붙이고 막 그런 거죠. 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사연자분이 분명 듣고 계실 텐데 사연자분이 찌질하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오창석이 찌질하다는 그럼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궁금하신 분들은 노블레스맨 11월호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또 볼 수 있나요?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는 봤는데 내용이 다 공개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공개되진 않겠지? 그럼 어디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있는 게 노블레스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노블레스맨이라서 미용실에는 보통 우먼센스 쪽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아니 근데 남자들 많이 가는 미용실 좋은 데로 좀 다녀봐. 우먼센스는 언제적 얘기냐? 왜 미자원 우먼센스 있어요? 아니냐? 아니에요. 우먼센스 좋은 우먼센스 작품입니다. 아, 심지어 여러분. 백민성이랑 엄청 친한 선배가 우먼센스 기자야. 거기 아니 대선 때 대선 후보들도 다 인터뷰하는데요 거기가. 엄청난 참 데입니다. 아, 아니 그게- 종합지니까. 네. 엄청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6시 내 고향을 약간 네. 어르신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먼 센스는 살짝 연령대가 있는 아 네. 그런가? 그런 업장에 많이 놓여지잖아요. 업장에. 그 말씀을 드린 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런 여성질을 잃고 성교육을 했습니다. 다. 그 미용실 가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흑백 페이지. 맞습니다. 아줌마들이 더 야한 걸 좋아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아주 어릴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마음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이 본능은 무서운 것 같아. 무슨 우먼 내용인지 센스지. 거의 한 90%못 알아듣거든. 그런 류의 그 내용이었는데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백악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 그거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오. 시가를 입에 물었다가 뭐 엉뚱한 데 막 넣었다가 다시 빨고 막 이렇게 막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지금도 구해볼 수 있나요? 내가 써드릴게요. 아이템 쓰고 싶은 아이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 관공서나 미용실이나 은행이나 이게 갔는데 네. 노블레스맨이 있다, 11호로가 있다. 네. 그럼 오창석 작가의 글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이 바랍니다. 노블레스맨 담당자 분 자체가 M장기의 팬이라고 해서 쓰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M장기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MSG가 심하다, 입만 벌리면 약간 뻥친다 이런 캐릭터가 김익근이 주장해가지고 좀 그런 억지로 그런 캐릭터를 몰아가는 면이 좀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니야, 내가 사실에 근간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워낙 극적이어서 네. 오히려 좀 윤색을 해서 이 수위를 낮춥니다. 뭘 한다고요? 수위를 낮춘다고요. 윤색 그 앞에? 윤색 좀 바꾼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앞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난 이 단어 요즘에 윤색을. 쓰는 어휘가 지적인 어휘, 가지고 예. 윤색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반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써놓고 좀 이상했어, 그렇지? 왜냐면 윤색은 이제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한다는 건데 형은 톤 다운한다는 거잖아. 고백했네요. 아 그래? 고백했네요. 윤색을 했다네. 고백했어요. 진심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지난번에 창서가 고맙다. 야우. 그러니까 부하의 입장에서 맞는 단어예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거든. 너또 잘생겼다. 왜냐면 발언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잡아주지 않으면 더 큰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색을 해서 더 각색을 해서 더 MS를 쳐서라고 MC장. 아 근데 윤색은 과장하던데 여기네. 폰다운이라는 걸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방금. 그지. 그렇죠.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쓴 거야 그 말을? 자 여러분들 오늘 단어 하나 알았죠? 그게 그거야? 윤색하다. 윤색하다. 잘못 쓰면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아 윤색 장원. 아 좋다. 어쨌든 오창석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나 내버려두면 누군가 댓글로 올라와. 그렇지. 야 장원이 형이 지우가 네모나다 하면 네모나다고 해야지. 장석의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좀 틀려봤는데 와 궁색해. 자, 어쨌든 톤 다운 시키고 오히려 좀 네. 오히려 좀 이야기의 수위를 낮춥니다. 제가 예전에 그 뭐냐 호비 들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 엽전 키러 댕겼다. 그 얘기 맞아. 수많은 증언자들이 삭제폰 나왔잖아요. 네. 자 이번에도 제가 그 행사 갔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이야기했던 금액은 저는 이제 건당으로 이해를 했고 당연히 그 전에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행사 관계자는 그거를 4일짜리 행사 통 금액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 회치가 입금이 돼서 놀라서 전화했더니 그렇게 약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행사 관계자가 또 댓글 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오. 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네. 그때 양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좋은 기회로 모시고 싶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아무쪼록 보답드릴 수 있는 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때 이후로 장원님 응원하게 됐고 유튜브 팟캐스트 챙겨보고 야.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니 뭐 나도 그때 당시 이렇게 확인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한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만 받았거든요. 형 잘못도 있는데 그렇게 쌍욕을 해요? 그쪽 잘못인데 그치. 지금 과실- 윤색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이 좀 나지 않아 이야기? 방을 좀 냈는데 아 이번 회차 제목 나왔네요. 윤색한 연애라고. 네. 유식해 보이려다가 꼭 이렇게 헛다리 짚어가지고 폭망합니다. 아, 네. 참 진짜. 어. 어쨌든 뭐 그래도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 되게 용기 있으신 것 같아. 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본인의 실수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려주신 걸 맞아요. 보면 네. 되게 용기 있으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이었다. 이거를 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이때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이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치과 견적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행사 금액만큼 나온 거야. 아. 아 너무 딱 떨어지네. 치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가 그 이 대표자분이랑 통화했던 아. 그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속상했겠다. 네. 아니 근데 뭐 행사다 보면 비슷한 일도 있어요. 어쩔 때는 또 내가 행사를 했는데 한 번 했는데 두 번 한 걸로 금액이 또 들어올 때도 있거든. 그건 바로 잡습니까? 그건 또 내가 그냥 먹었으니까. 그분이 또 다시 그래. 저희 행사인 것 같습니다. 댓글 또 올라오겠네. 아니야. 그거 그 왜 받았냐면 대기업 돈이었기 때문에 CJ 돈이었습니다. 야 뱉어내라. CJ 돈이었어요. 그거 내가 번 돈이야. 네. 뱉어내라. 근데 그때 제가 영화 행사할 때 CJ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이게 뭔지 막 들어오니까. 에이, 그냥 일을 안 했는데 더 들어오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못 찾겠는데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CJ 그럼 괜찮아. 그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제보도 올라왔어요. 네. 뭐요? 제가 그 엠크나이트 때 M장이 알려준 돌잔치 네. 그 소위 말해 씨바이라고 표현하는 네. 웃음 그 장치들 루틴들을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M장이 그거는 내 자식들 아니다. 얘가 지어낸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댓글 올려주신 분이 제 결혼식 사회 보실 때도 그런 루틴을 하셨다고. 저 연예인이라고요. 연예인이 왔는데 조명도 안 비춰지고 오 이랬다고. 맨날 쓰는 거라니까. 아 그래요? 항상 어느 행사에 가나 항상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고정 시바이였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딱 늘 똑같이 해요. 나머지는 다 애드립으로 합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애드립이 한 90 정도 돼요. 고정이 10 정도 되고. 네. 예. 네. 근데 요거는 꼭 합니다. 네, 요거 꼭 합니다. 그리고 돌잔치 마지막에 3금 늘 했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세상에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창석의 돌잔치를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늘 했었잖아요. 하나 더 놀라겠네. 추가할게요. 뭐요? 곧 김이 끈 죽음. 여기 이게 바로 순발력이지요. 순발력이 엄청나네요. 이런 건 배우지 못했구나 그때. 그때 배우지 못했죠. 아. 항상 지금까지만 하고 마무리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옛 기억 소환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뭐 사실 근황 토크를 저희 잡사로년에서 항상 하는데 근황이랄 게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맞아요. 뭐 기억 날 만한 근황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 지지난주에 아침마당 네. 네. 사실 본방 봤습니다. 방송에서 뭐 이제 나갑니다 하는 것도 약간 설레발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나갔는데 잡스너분들이 게시판에 유튜브에 많이 봤다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함 되면서 네. 늘 항상 아침마당 보시는데 아들 나왔어요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 왔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그냥 기본값으로 계속 맞아요. 풀어두고 맞아.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무한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되게 효도하게 된 느낌? 네. 그래서 되게 뿌듯했다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부모님. 노래는 연습을 오래 했어요? 아니에요. 연습 안 했어요. 잘하던데 노래. 잘하던데요? 제가 그 전주에 목이 쉬어서 왔잖아요. 음. 차에서 노래를 한참 역시. 아니 농담이고 무리한 스케줄로 목이 갔던 거예요. 승아 요거 저 노래 장면 좀 넣어줘라. 그래요. 짧게 넣어주세요. 예. 네. 누나 부를게 너나 부를게 누나 내 여자니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방송 끝나고 장인어른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네. 원래 이렇게 평소에 잘 연락을 주고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이게 오래돼가지고 보통 이제 홍콩 반점 가실 때만 연락을. 예. 그 안양의 로컬 맛집이라고 하면서 본인만 아는 맛집이라고 하면서 백종원의 홍콩만 좀 데려갔던 그 장인어른인데 지점마다 다르다. 네. 차 타고 20분을 갔습니다. 20분을 구비구비 돌아서 자네 아침마당 잘 보고 있네. 보고 있는 중에 쓰신가요? 이거 하나가 왔어요. 예, 9시 방송인데 9시 반에 왔네요. 수고했네. 노래 연습만 조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름 이제 유머를 섞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난 좀 진짜 더 좋아하셨겠다. 감동적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웃기려고 했는데 웃음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네요. 최악이네요. 저희 장인어른 최악입니다. 시청평이 흡사 심사위원평처럼 네, 노래 네, 네. 조금만 연습을. 더. 근데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이렇게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아. 감동 포인트인 거지. 보내기 쉽지 않아. 네, 근데 자주 보내세요. 밥 먹자고. 맞죠? 짬뽕집 가자고. 안양 최고의 짬뽕집 가자고. 네, 자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근황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MC 장호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PT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PT를 시작했고 2번 운동을 했죠.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네, 남자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하루하루 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 이렇게 좀 골병 들 것 같이 아픈데 하면서 지금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한 2, 3주는 해봐야 돼요. 원래 처음에는 근육이 워낙 없는 사람들은 뭐 근육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다 다음날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근육통이 오거든. 그거를 전신이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부위별로. 그런 것 같아요. 다리부터 아팠다가 지금 어깨가 아픈 상태입니다. 네. 이게 왜 예전에 우리 잡스에서 좋은 모텔 고르는 기준 이런 네. 것처럼 네. PT 선생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준이 있는 것 같아. 형도 좀 많이 받아보면 네. 그런 기준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일단 구령을 잘 붙여줘야 돼. 건성 붙이는 분들이 아. 계세요. 아니면 속으로만 세다가 자 이제 네네. 마지막 2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꼬박꼬박 붙여주시면 네. 아주 동기부여가 저 제대로 되는 것 꼬박꼬박 같습니다.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아. 성의껏 꼬박꼬박 네. 잘 붙여주시는지 여부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지 여부 정확하게 다 지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도착해서 정각이 됐는데도 뭔가 업무를 본다거나 상담을 하면서 내 수업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좀 이렇게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는 우리 선생님 최고네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근데 내 돈 주고 하는 건데 내가 시간을 네. 안 지켜. 저도 늘 5분 늦게 갑니다. 5분 늦게 가도 옷 갈아입고 하면 10분이거든. 근데 끝내는 것만 빨리 돼서 막 너무 힘드니까. 저는 딱 10시 아침 10시면 딱 그냥 맞춰서 갔거든요. 혹시 괜히 방해되실까봐. 근데 저보고 한 10분 정도 더 일찍 와서 먼저 뛰고 있으래요. 원래 그게 원래 좋은 말은 거야. 다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다양하게 시켜주는지 여부. 어. 똑같은 운동만 맨날 반복하면 조금 효과가 지루하니까. 떨어지죠. 예. 네. 근데 일단 뭐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이 좋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많이 해봐야 맞아. 알아. 이것도 밀어붙이는 방식인지 네. 좀 여유롭게 해주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네. 달라지더라고요. 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제 본인 책 내고 지금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좀 주춤하긴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북토크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창석 작가 언제 하죠? 부산은 제가 너무 이번 주여서 취소를 시켰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2주 뒤에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대구 노무현 재단 지역위에서 네. 진행하기로 했고요. 황희두 씨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도까지 가서 북 콘서트 하시는데 네. 자 혹시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구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지역 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오창석 작가도 보고
황희두 이사장도 보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인스타에 올리신 사진 있잖아요. 네. 북토크 하셨을 때 포스터. 사진 무슨 그 아, 니네 제가? 둘이 비밀 계정에 올린 거 아니냐? 난 못 봤는데. 네. 지금 잠깐 눈빛 보세요. 티났네, 아니 요즘 투샷이 자꾸 신혼부부 같아. 네. 오늘도 옷의 결이 좀 비슷한 느낌도 그러게요. 나고. 주워 입고 왔어요? 저도 주워 입고 왔어요. 작가 저런 옷 입지 않았어? 이거 입고 왔나 보다. 얼굴 빨개진 애들 다. 이것들 봐라. 아니, 창석이가 좀 약간 옷이 빅 사이즈인 게 작가 건 같아요. 특히 가슴 분이 좀 가슴 부분이 좀 유격이 있어요. 오버사이즈. 네. A 라인으로 입고 왔어요. 더 안 빨았다니까. 네. 그건 북콘 한 사진. 네. 아니 근데 그 마이크 잡고, 사진을 되게 너무 멋있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 뒤에 아마 그 출판 사장이 오. 그렇게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스토리에 올렸나 보다. 아니 제 게시물에. 게시물에? 네. 어.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사진. 예, 봤는데 네.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 못 들어봤는데. 이게 사랑이야. 그러네. 다 뭐래도 멋져 보이는 눈에 거. 씌었어. 네. 자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 왜 형. 이렇게 뚝뚝 끊어? 창석이 샘나? 네. 작가랑 연애하는 거? 형 남자 이렇게 가가지고 형 남자. 형 남자? 나올 수 있는 웃음이 한계가 있어. 아 저기서 만들어내는 게? 봐봐 창석이 많이 불편해하잖아. 너도 불편해요. 자 아니 왜냐면 지금 가방 이후 사연이 너무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좀 조급해요. 조금. 아 지금 해 그러면 지금 소개해. 아 그래도 잡설에서 해야지. 네. 잡설에서 진짜. 다른 내용이니까. 아니, 잡설에서 그럼 해야지. 열심히 해 지금. 그러니까 집중을 해달란 말이야 우리의 말에. 앞에 잘했잖아. 아 여기서 더 만들어 갈 수 그래 있었잖아. 왜 그래? 아 다음 주에 그건. 아 이거 기억해라 멘트. 다음 주에 아이 하게. 진짜. 지금 약간 메인 요리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이에요. 아니 지금. 지 맘대로 해야지. 그냥. 앞에 지금 샐러드 내가 먹는데. 진행자니까 임마.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진행자야. 그러니까 난 불맨 소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따라는 가지만. 볼멘 소리가 뭐야? 불멘 소리가 뭐야? 등에 불매고 있어? 뜨거. 방송은 진짜 이거 뜨거워. 앞에는 윤색을 했다가 불면을 근데 했다가. 예쁘지. 같은 배 탔잖아. 예쁘지. 아, 솔직히 순간적으로 마음이 딱 풀리는 게 나만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닐까. 자 오늘 방송 내 하나씩 하세요. 여러분. 예. 마음속에 걸림이 계속 있었거든. 아, 그래서- 불맨 소리라도 좀 합시다. 소백지향 홍삼의 11월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2주간 소백지향의 홍삼액, 홍삼 아르기닌, 키즈통통, 홍삼 젤리 3가지 상품을 기존 3+1 가격에 추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해 두시면 마음이 든든한 소백지향 홍삼,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으로 으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홍삼의 아르기닌 직접 먹고 있고요. 아직 복숭아 맛이 너무 맛있네. 이거 먹으면 침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네. 자 소백지향 홍삼, 홍삼엔 아르기닌. 전 요즘 요거에 꽂혀 있는데 요거 먹다가 또 다시 또 홍삼 포로 된 홍삼 제품으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왜냐면 각각의 제품의 장점들이 확실하거든. 맞아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11월 이벤트 갈비살, 부채살, 업진살로 구성된 한우 모듬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11월 2일부터 2주간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즐길 수 있는 600g의 한우 모듬 제품을 소선당 한우 쇼핑몰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세요. 소선당 한우의 새로운 인기 품목인 한우 곱창 출시 기념으로 제공해드리는 감식초 증정 행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한우, 한우 곱창 한돈까지 만날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직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중량을 좀 이게 속이기 위해서 손질을 안 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기름. 이제 기름 붙어 있는 것도 다 중량이 되니까. 근데 너무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내시는 거야. 손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먹으면서. 네. 그냥 잘라만 먹으면 돼요.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그 외에 갈비살, 부채살, 업진살 전 다 먹어봤는데 뭐 하나 후회된 상품이 없었습니다. 빠지는 게 맞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소선당 한우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초보 운전 스티커가 통일이 된답니다 하나로. 그런 것도 있어? 아, 이거 좀 불쾌한 게 많았어. 뭐 성질 나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3대 500치입니다. 뭐 네. 이런 거 운전자 뭐 근육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좀 불쾌한 문구가 많아서 그래요? 오히려 운전하면서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네. 네. 아니 뭐 귀여운 것들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글렀어요 뭐 이런 거. 먼저 가세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귀여운 것들도 있긴 했는데
워낙 이게 논쟁이 많다 보니까 네. 아예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통일시키고 그 외에 추가로 자기가 부착하고 싶은 건 부착해도 되겠지. 그러지 않을라나? 그럴까요? 근데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가지고 음. 근데 되게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운전자분들한테. 꼭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그러니까 하나요? 그 부분은 또 나도. 좀 이걸 불편한 법안까지 지점도 있어요. 만들어서 굳이 법까지? 네. 네. 약간 좋다더니. 아니 뭐 불쾌한 경우도 있었지만 네. 왜 나의 자유를 법으로 침해하냐라는 생각이 나는 이제 드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것까지? 라는. 필요 아니면 없다고는 생각이 뭐 이럴 들지 수는 않지만 있지. 굳이? 면허 취득 후 한 3개월 정도는 이걸 필수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 주는데 그 외에 추가로 자기가 붙일 필수로. 수 있는 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막진 않겠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법이 어떤 기준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간으로 정해놓으면 면허를 따고도 운전을 안 안 하는 하는 사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저 그쵸? 따고 10년, 20년 지났죠. 3년 뒤에 이제 첫 차를 사서 운전을 하면 초보 운전이잖아. 그럼요. 근데 면허를 딴 지 3년 지났으니까 초보 운전을 안 붙여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여러분들은 초보 운전 때 스티커 붙였습니까? 전 안 붙였습니다. 저도 안 붙였습니다. 저도 안 붙였습니다. 붙이면 무시한다 그래서 오. 오히려 배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이끈이는 그 전에 이미 무면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상 초보의 기간이 없었군요. 수능 보러 갈 때 제 차 타고 갔으니까요. 칼치기 하면서. 늦으면 안 되니까. 창문 열고 네. 창문 열고 담배 네. 물고 긴장해가지고 맥주도 안 캐냈고. 느낌표가 잘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듣기 평가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예. 주차 공간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네. 저는 여러분. 부착했습니다. 어. 네, 저는 뭐라 운전을 붙였어요? 그냥 초보 운전. 초보 운전. 네, 저 노랑 색깔 그냥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어. 급하게 사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은 도로 주행이 자신 없는 분들은 붙이는 게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답답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야 하고 봤는데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사그라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초보 운전이라는 피켓보다 뭐 70세 이상 운전자, 60세 이상 운전자분들한테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뒤에서 폐륜 욕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아 근데 그런 막 경우에 할걸요?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오는데 좀 굉장히 좀 짜증이 확 났던 초록불에 이제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네네. 그게 있잖아요. 거기로 건넜어요. 근데 그냥 오시더라고요. 어. 치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나이 그 창문을 내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시는 거예요. 어. 그때 백발의 조금 어르신이었는데 아우 짜증은 확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연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전 스타일이 그러신 분이 가능성이 맞아 높아요. 맞아. 뭐 나쁜 의미로 부착을 하자라는 네. 것이 아니라 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고령 운전자 면허 취소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면서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예전만큼 반응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있는 예전에 젊었을 때 같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확률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건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초보 운전 딱지는 도로교통법 154조에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리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혐오감에 관한 것이 개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어디를 혐오감으로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먼저 가세요 저 세상으로. 대초보 차주 성격이 있음. 운전은 초보 성질은 남보. 그러니까 지는 재밌다고 이제 해놨지만 누가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럼요. 서로 배려하자고 한 붙여놓은 건데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거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드네요. 우리 그것도 한번 다루지 않았나? 뭐요? 하이빔 비추면 뒷 유리에 귀신 모양 나오는 거 스티커? 아 맞아. 네? 옛날에 있었어요. 음. 그 되게 진짜 무섭잖아요. 비추는 순간 유리창에 진짜 귀신 모양이 확 들어가. 이게 일반 라이트로는 안 나오는데 네. 왜 우리 막 운전 잘못하거나 답답하면 막 이렇게 올리잖아 하이빔. 그거 올리면은 귀신이 이렇게 딱 나와. 좀 올려봤네. 근데 그거는 진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위험하다. 불법으로 제정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17년에 기사가 있네요. 이게 귀신 스티커 즉결 심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뒷모습에 약간 주온이나 링 귀신 얼굴이 아우. 상향등을 키면 바로 나와요. 맞아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는데
너무 무섭겠다. 한 30대 남성이 직결 심판에 넘겨졌다라고 하네요. 그걸 붙여서 그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치. 뭐 심장 약하신 분들은 아, 이거 진짜 놀라요. 다른 문제가 생길 운전하다가 수도 엄청 있고. 놀랄 것 같아. 운전 갑자기 놀래가지고 핸들을 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향등 갑자기 켰는데 이 두 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이근이 귀신 진짜 그치.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죠. 네. 너무 싫어하죠. 네, 저런 거는 문제가 심각하네. 우리 잡스에서 했던 기억난다. 네. 그죠? 네. 다뤘던 거 같죠? 알겠습니다.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기믹 있잖아. 말하고 마음